어제 열린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경제정책들이 하나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이른바 문재인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.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권지담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권 기자, 네. 앞으로 일단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어요. 네, 그동안 주춤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.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. 최저임금이 대표적입니다.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건 바 있습니다. 당장 다음 달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데요.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작용에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는데 이번 여당의 압승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5% 이상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그렇군요.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한 취라고 볼 수 있겠죠. 혁신성장은 전망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네,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번 선거로 여당이 힘을 받으면서 이해관계자와 야당의 반대로 주춤했던 이 규제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성장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. 이에 김 부총리는 기재부에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하라고 주문했는데요. 혁신성장본부는 드론, 전기차, 스마트 공장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. 또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죠. 혁신 사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네, 구조개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노동시장 개혁이 대표적입니다. 예. 지난 8일 첫 혁신성장 관계장관에 의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핵심 인재 양성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선취업 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이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. 혁신형 고용 안정 모델의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.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좀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? 네, 보유세와 호분양제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정부는 오는 21일이죠. 보유세 관련 공청회에서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. 보유세 개편은 재산세보다는 종부세 주로 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 가액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현행 60에서 80%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80% 수준인 공시가액 비율도 최대 100%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보유세가 확대되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번 달 발표될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 종합계획도 관심거리입니다. 공공부문 후분양 시범단지 등을 발표하고 민간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밖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3사원이 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이 재건축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권지담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